안녕하세요. 야호 둥지 채널입니다. 요즘 곳곳에 수국이 아름드리로 탐스럽게 피어나는 계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남보랏빛 수국을 좋아합니다. 수국은 토양의 성분에 따라서 꽃 색깔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에는 어떤 토양의 성분이 깔려져 있습니까? 산성입니까? 알칼리성 토양입니까? 네, 양질의 토양에서는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기 마련이겠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생각을 가끔씩 하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서는 꽃에서는 맡을 수 없는 향취가 배어나옵니다. 그 향취에 취해서 감동이라는 선물을 선사받곤 하지요. 여러분, 마음에 질 좋은 토양을 일구어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은 저의 에세이집 날개의 힘은 둥지 속에 있었다. 내 가슴에 사는 새 이야기 제2편 외사랑이라는 꼭지글을 선물해 드릴까 합니다. 잠시 화면을 벗어나서 외사랑이라는 꼭지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사랑. 오징어 뒷다리를 떼어주고 나서부터 나에게는 새로운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었다. 고독의 극치를 내달리던 시기에 누군가의 관심은 굳게 닫혀 있었던 마음의 문을 열어주기에 충분하였다. 그 후부터 나는 정류장 슈퍼에 자주 들리는 버릇이 생겼고 택시회사 사무실 앞을 자주 지나다녔다. 그럴 때마다 유독 나에게 친근하게 말을 걸어오는 기사 한 사람이 있었다. 어디 갔다 오는데? 라며 씩 웃어주는 모습이 왠지 마음을 끌었다. 잠자리 모양의 검은 선글라스를 쓰고 하늘색 셔츠를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은 어느 영화배우보다 멋있어 보였다. 안개꽃은 그렇게 피어나기 시작했었다. 어느 해질 무렵 싱크대에 기대어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는데 주방 맞은편 벽면에 걸려있는 대형 거울 속으로 그 선글라스 기사가 고개를 숙이고 택시회사 사무실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순간 요술 거울처럼 신기하기만 하였다. 뭐지? 하며 다시 거울을 바라보았더니 주방 창문이 대형 거울과 마주하고 있었다. 학창시절에 그렇게 어렵게만 느껴졌었던 과학 교과서가 현실에서 이렇게 쉽게 응용될 수 있다는 것이 가히 예술적이었다. 얼굴이 예뻐지려면 거울을 자주 들여다봐야 되는 것처럼 나는 그 후부터 매일 주방 맞은편 벽면에 걸려있는 대형 거울을 자주 바라보는 습관이 생겨나기 시작했었다. 창문을 열어놓으면 엄마는 내 마음도 모르고 먼지 들어온다며 늘 창문을 꼭꼭 닫아버렸다. 그럴 때마다 창문은 엄마와 내 손에 의해서 몹시도 시달려야만 했었다. 마음의 도화지에 처음으로 그려진 꽃이었다.
나의 하루는 그 선글라스 기사를 거울 속에서 바라보는 거였다. 거울 속에 나타나지 않는 날이면 나는 어김없이 정류장 슈퍼에 오징어를 사러 갔었고 택시회사 사무실 앞을 지나다녔다. 우연히 마주치는 날에는 나의 작전이 제대로 맞아떨어지는 기분에 가슴속에 뭉게구름이 두둥실 떠다녔다. 어느 날 해질 무렵 엄마가 저녁 장거리 준비를 위해서 시장을 다녀와서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아니, 그 선글라스 기사분이 엄마 시장 바구니를 대문 앞까지 들여다 주는 거였다. 대문 앞에 서 있던 나를 보더니 씩 웃어주고는 엄마에게 인사를 하고 골목을 돌아 나가는 거였다. 엄마, 어찌하는데? 라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혹시나 엄마에게 내 감정이 들킬까 봐서 아무렇지 않게 방으로 들어와 버렸다. 나만의 완벽한 속삭임이 연출되고 있었다. 그 후로도 나는 해질 무렵이면 싱크대에 기대어 주방 창문을 마주 바라보고 있는 대형 거울을 바라보며 그 선글라스 기사가 택시회사 사무실을 오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재미에 푹 빠져서 혼자만의 설레임에 잠기곤 했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대형 거울 속으로 그 선글라스 기사가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다. 왜일까 하면서도 어느 누구를 붙잡고 쉽게 물어볼 수가 없어서 저녁이 되면 정류장 슈퍼에 들러서 몇 번씩을 오징어를 사서 그 택시회사 사무실 앞을 오가고 했었다. 한 달이 지나도록 마주칠 수도 거울 속에도 나타나지 않는 그 선글라스 기사는 나에게 깊은 실험을 안겨주었다. 왜 사랑의 실체가 이렇게 쓸쓸하고 허전할 줄이야 어떻게 알았을까? 고등학교 시절에 좀 조숙된 친구들이 학교 교정에 젊은 남자가 들었으면 귀신 같은 소리를 지르며 창문가에 다다닥 붙어서 한화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나는 그때 당시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전혀 없었기에 참 별난 아이들이구나 라고 생각만 했었고, 선생님 몰래 책상 서랍장 속에 숨겨서 읽어보는 하이틴 로맨스 책을 즐겨 읽는 친구들은 더더욱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러던 내가 외로움의 극치를 내달리던 시간에 나도 모르게 우연히 스며든 외사랑은 영혼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사랑을 하며 산다는 것은 생각을 하며 산다는 것보다 더 큰 삶의 의미를 지니리라. 서정윤 시인의 의미라는 시의 일부이다. 몇 달의 시간이 지난 후에 나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 선글라스 기사를 만나보게 되었다. 진주터미널 맞은편에 위치한 다방이었는데, 내가 쑥스러움도 무릅쓰고 다방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선글라스 기사가 다방문을 열고 다급하게 영문도 모른 채 나 앞에 털썩 앉으며 웃으면서 말을 걸었다. 무슨 일로 어떻게 나를 찾아왔노? 라며 첫말을 던지는데 얼떨결에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안 보여서 찾아왔어요 라고 했다. 뭐? 니 몰랐나? 네 어렸을 때
우리 한 동네에서 같이 안 살았나? 네 큰오빠 종훈이 형님보다 내가 한 살 적다 아니가?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무참하고 부끄러웠다. 고개도 못 들고 탁자만 바라보고 있는 나에게 그 오빠가 니 내 좋아했나? 라며 웃으면서 물어보는데 아니에 라고 거침없이 대답해버렸다. 그래? 그럼 여기까지 왔으니까 드라이브나 한번 하자. 네. 진주 난강변을 드라이브를 하면서 그 오빠가 차 안에서 들려준 연애담은 그토록 내가 생각해왔던 나의 순수한 영혼에 돌멩이를 던지듯이 한순간에 지난 모든 감정을 싹 쓸어가 버렸다. 그건 바로 나이가 찬 오빠에게는 결혼을 약속한 여자가 있었다. 이로써 나의 외사랑은 파도가 일으켜놓은 물거품처럼 그렇게 쉽게 꺼져 버렸다. 그 이후에 그 오빠를 다시 만나게 된 것은 시간이 지난 어느 가을날이었다. 전날 하루 종일 책을 읽은 나머지 힘없이 자전거를 끌며 들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길가에 핀 하얀 들국화가 가을바람에 나풀거리고 있어서 한입 꺾어서 한쪽 귀에 꽂고 터덜터덜 자전거를 끌며 다시 걸어가고 있는데 문득 택시 한 대가 내 옆에 서더니 창문을 내리고 나에게 말을 걸었다. 차 타고 안 갈래? 하는 소리를 해서 얼굴을 쳐다보았더니 언젠가는 다시 한 번 더 보고 싶었던 그 얼굴이었다. 그리고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무척 궁금해하던 그 오빠였었다. 자전거도 태우고 갈 수 있어요. 라고 했더니 그 꽃 이쁘다. 라고 말을 해주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내가 대뜸 물었다. 결혼했어요? 그럼 했지. 라고 대답했다. 너는? 난 내년에 가야죠. 라고 대답해 주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자 그 오빠는 나를 뒤에 오라면서 먼저 휙 가버렸다. 꿈같이 느껴진 아롱거리는 기분을 안고 나는 나도 모르게 번져나오는 웃음을 터뜨리며 여운이 감도는 가을 들길을 천천히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다. 네. 날개의 힘은 둥지 속에 있었다. 내 가슴에 사는 새 이야기 제2편 외사랑이었습니다. 네, 비록 파도가 일으켜 놓은 물거품이 되어버렸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좀 더 성숙하고 마음이 단단하게 여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그 기사분이 어렸을 때 한 동네에서 살았던 동네 오빠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오빠에게 결혼을 약속한 여자분이 있었다는 건 더더욱 몰랐겠죠. 하지만 짝 있는 사람은 함부로 건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리 알았더라면 저 혼자만의 설레임도 가지지 않았겠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리고 혼자 지내던 시기에 저도 모르게 스며든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빠가 한 달 이상 보이지 않았을 때 누군가가 택시 기사 일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갔다.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와서 얼마나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서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저도 모르게 제 가슴에 중심축을 이루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뭔가가 쑥 빠져나가는 듯한 허허해서 중심을 제대로 잡을 수 없을 만큼 허수아비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웠던 사건이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저는 한층 더 성숙되고 단단한 마음을 지닐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외사랑의 경험을 한 번씩 해보지 않았을까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외사랑은 어떤 색깔의 사랑이었는지 궁금합니다. 혼자만의 추억으로 간직해야만 되는 그런 사랑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좀 쑥스럽지만 저의 일생일대의 첫 사건이었던 외사랑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야호 동지 채널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채널까지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채널에서는 날개의 힘은 둥지 속에 있었다. 내 가슴에 사는 새 이야기 제3편 반려라는 꼭지글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채널까지 안녕히 계세요. 다음 채널에서는 더욱더 재미난 글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